예, 리버싱 핵심 원리 이제 3부 강의를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윈도우에서 메시지에 이제 후킹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후킹 할 때 이 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갈고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 어디서 많이 보면 옛날에 그 책 같은 거,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해적 선장들 이렇게 손목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게 걸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훅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이 훅의 개념은 훅을 건다, 뭐 후킹한다, 뭐 이런 뜻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군사적으로는 중간에 오가는 정보를 엿보거나 가로채기 위해서 중간에 그 도로나 이런 그 곳에 검문 검색 할 수 있는 초소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훅을 건다, 훅을 설치한다, 후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본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도로면 이제 톨게이트 이제 지나서 그 다음 톨게이트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싶은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럴 때 여기 이제 중간에 초소 같은 것들 하나 더 둬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실제로는 이게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그 물건을 뭐 내리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냥 이렇게 패스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개념들을 지금 이제 그 윈도우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웹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쭉 수업이 비슷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요구되는 많은 그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책을 사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거든요.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지금 이제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링크에 달려있는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시지 훅에 관련해서 이 훅 오버뷰라는 타이틀로 그 MS 웹 문서에서 자료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다행히 링크가 아직은 안 깨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훅 관련은 해가지고 뭐 훅 그 오버뷰도 이제 자세히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 저도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대충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조금 시간을 내서 좀 자세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서 강의를 그러니까 들으시면, 아니면 이제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라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대략적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문서들을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이제 강의 내용에 그 자료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강의하고 강의 자료와 이 사이트 자료를 다 정상적으로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면, 자, 훅이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메시지 핸들링하는 메커니즘, 이제 메시지 핸들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시스템상의 메시지가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를 어떻게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처리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메커니즘 사이에 한 포인트, 한 지점,
우리가 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점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이 지점에 어떤 서브 루틴을 하나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점이 이 지점이다, 이게 훅 할 수 있는 지점이면 이 지점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다가 뭔가 서브 루틴이면 이게 정상적인 루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브 루틴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루틴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이 지점에, 훅이라는 이 지점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메시지 트래픽을, 시스템 안에서 메시지 트래픽을 모니터링,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지나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보려고 할 때, 또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그 메시지 타입, 이게 메시지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 메시지 타입을,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떤 종류의 메시지일까, 뭐 이런 그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요 서브 루틴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 지점에다가 이 서브 루틴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메시지 종류도 보고 트래픽도 보고 할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위치를 우리가 훅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얘는 지금 해킹 도구가 아닌 거예요. 얘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 도구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해놨을까?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디버깅이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그 절차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개발자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도구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점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얘기로는 이 훅은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이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이제 요거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서브 루틴을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윈도우가 이벤트를 인터셉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에서는 어떤 뭐 마우스든 뭐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인터셉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 요 메시지, 요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 마우스 동작, 키 동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터셉트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면, 하나의 펑션, 어떤 펑션이냐면 이런 특정한 타입의 이벤트들, 우리가 모든 이벤트를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타입의 이벤트를 인터셉트 할 수 있는 이러한 펑션을 사용할 건데 그 펑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훅 프로시저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훅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이나 뭐 이벤트들을 볼 수 있게끔, 인터셉트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훅을 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중간에 인터셉트 해서 뭐 어디서 사용하냐, 뭐 이런 거죠. 뭐 디버깅 목적으로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뭐 레코딩도 가능하겠죠. 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마우스나 키보드 인풋에 대한 시뮬레이터들을 이제 많이 사용할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그 방점을 찍고 싶은 거죠. 우리 쪽은 정보보호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게 악성 코드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 게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입력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레코딩 해가지고 외부로 유출시키고 뭐 이러는데 지금 쓰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쓰고 싶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저희가 여기 그 MS 홈페이지에서 웹 문서에서 다 따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그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자는 우리 같은 개발자는 이 훅 프로시저 그 펑션이죠. 얘를 하나 일단은 만들어야지 돼요. 얘를 만든 다음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set window hook ex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 지금 만든 얘가 지금 얘겠죠. 이 훅 프로시저를 어떤 체인에다가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 체인은 뭐하고 관련이 됐냐면 특정한 이 훅,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이벤트마다 이런 그 프로시저들을 연결된 이런 체인들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키보드 이건 얘예요. 키보드 관련된 훅이 들어오면 내가 이런 동작을 시켜줘 하고 하나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B라는 어플리케이션도 또 비슷한 동작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체인에다 연결을 시킨 거죠. 이제 이 훅이 들어오면 C라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도 나도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고 싶어 라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체인에다가. 그래서 요 체인에다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내가 이제 D라는 애가 새로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요 체인에다가 얘를 이렇게 툭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훅 프로시저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을, 이 신텍스를 유지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인풋 파라메타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 엔코드라는 이제 파라메타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엔코드는 우리가 훅 코드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실제로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훅이 어떤 종류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벤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분별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구분자로 사용하는 것이 엔코드이고요. 요 지금 W 파라메타랑 L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 타입별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입력값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타입마다 조금은 이제 다른 정보들을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인포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메시지가 이제 이벤트 종류들에서 이제 할당하는 것들이 이제 보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 이벤트가 보내거나 포스트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요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요 프로세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얘예요. call next hook ex로 지금 보면은 받은 애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바꿔도 되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요거를 반드시 호출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훅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체인이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처리한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얘가 와서 이 서브루틴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이렇게 그 다음 체인으로 들어가서 얘도 이렇게 처리되게 되고, 얘도 이렇게 처리되게 되고, 얘도 이렇게 처리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있는 애가 이 프로시저에서 훅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체인에 있는
요소한테도 프로시저가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줘야 되는 애가 얘예요. 이래야지 정상적으로 체인들이 쭉 연결이 돼요. 이걸 만일 이제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거는 처리되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확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해서 기억해서 만드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타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다는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게 많은 타입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키보드 관련된 뭐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종류의 타입들이 쭉 다 있고요. 뭐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키보드, LL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이렇게 지금 관련된 이제 행동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타입들이 다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 뭐 업다운 되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그 키보드가 업하거나 키보드가 다운하거나 업했을 때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어플리케이션이 유도 마찬가지죠. 어플리케이션이 키보드 인풋 이벤트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 타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는 주로 이제 얘를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얘를 사용할 거라서 얘 한번 볼게요. 키보드, 그럼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럼 프로시저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 프로시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름도 이렇게 동일하게 가능하면 해주셔야 돼요. 키보드 할 때는 이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이제 파라메타나 타입이나 파라메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어떤 값들로 되어져야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것들을 모르면 실제로 이제 분석하고 하는 데에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분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웹사이트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실습에서 한번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훅 체인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훅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뭐 프로시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체인에다가만 우리 프로시저를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 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훅 체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윈도우 시스템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다양한 훅의 타입, 여기 보면 디퍼런트 타입이잖아요. 다양한 훅의 타입을 다 서포트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타입은 서로 다른 그 메시지 핸들링 메커니즘의 서로 다른 양상을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마우스 훅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서 전달되는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눌리는지, 뭐 어떻게 올라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 메시지들이 전송될 텐데, 그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키보드 어떤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each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타입마다 그 타입에 맞는 그런 그 핸들링하는 메커니즘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그 윈도우 메커니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각이 분리된, 세퍼레이트된 훅 체인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윈도우가. OS가 이런 훅 체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타입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WH 마우스용 그 훅 체인이 하나 존재하고 키보드용 훅 체인이 따로 존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 다 누가 관리하냐? 얘네들을 다 OS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타입마다 다 다르게 되어져 있다, 체인이. 요것만 조금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훅 체인을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리스트, 포인터들의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 이 포인터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스페셜 어플리케이션 디펜디드한 콜백 함수의 포인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훅 체인이 하나가 있어요. 훅 체인이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키보드 관련된 훅 체인이에요. 이 훅 체인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체인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되어져 있는 애가 얘 각각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터는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어떤 콜백 함수를 이렇게 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콜백 함수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그 프로시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프로시저 봤잖아요. 어떻게 운영해요? 얘는 사실은 이 콜백 함수의 헤더만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얘를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넥스트 콜백 함수 실행시키는 거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 그 다음 리스트,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실행되게, 또 얘가 다 실행 다 됐으면 그 넥스트 가리키는 거 실행하게 하면 얘가 실행되게,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API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될 건데, 로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DLL 로딩 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get procedure address는 로딩된 애들 중에 그 이제 함수의 주소값 같은 것들 이제 받아오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훅 체인에다가 훅 거는 애죠. 훅 체인에다가 우리 그 프로시저 집어넣는 그런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이그젬플에서 보게 될 그 키보드 프로시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번에 본 것처럼 각각의 타입마다 그 프로시저들이 다 디파인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일부러 다 링크들은 걸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을 다 사가지고 윈도우 API 책을 다 사가지고 그 두꺼운 걸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쪽 관련된 그 함수 관련된 API들은 이런 책들, 웹페이지들을 잘 참조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세요. 그렇게. 자, 윈도우에서 이제 메시지 처리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는 GUI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핸들러가 동작을 하게끔 처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키보드의 키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WM 키보드 키 다운 메시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OS 큐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OS 큐에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OS는 이벤트가 발생한 응용 프로그램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까 지금 윈도우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애가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걔가 일단은 이렇게 그 메시지 큐에다가 집어넣고 그 응용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 메시지 큐에서 그 발생한 메시지를 읽어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메시지 큐에 이렇게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구나. 그러면은 쭉 메시지로 들어가서 그 메시지 큐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의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읽어와서 요게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요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을 해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처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훅을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여기 먼저는 키보드 관련된 훅이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얘가 지금 이 OS의 메시지 큐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 큐로 얘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 전달하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체인을 먼저 거치는 거예요. 훅 체인을 거쳐서 훅 프로시저 1, 2, 3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보다 먼저 메시지, 이벤트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운영체제가 제공을 해주는 기본 기능이고, MS에서도 뭐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필요한 API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시저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프로시저를 다 만들었으면 그 프로시저를 훅 체인에 추가시키는 함수가 바로 set window hook es 라고 할 수 있고요. 파라미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본다고 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인 id 훅은 추가하려는 훅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p fn은 프로시저의 함수 포인터 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시저, 요 프로시저에 지금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프로시저가 정의된 DLL 핸들러 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맨 마지막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 값이 0이면 주의해야 되는 건 이 값이 0이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특정 그 어플리케이션에만 훅을 연결할 수도 있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도 훅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얘가 그 프로시저의 함수 포인터 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DLL 이에요. DLL의 주소값이라고 할 수 있고 0 이렇게 입력된 거 봐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메시지를 후킹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들어온 메시지를 후킹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맨 마지막 그 있는 애가 0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키를 이제 입력을 할 때마다 다 메시지 큐에 들어가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얘는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를 다 보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 B라는 어플리케이션의 PID 같은 것들로 특정화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 A나 C에서 발생한 것들은 얘는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으로 통과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쭉 보다가 B가 된 그 B에서 발생한 키보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주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스 파일에 보면 이제 키보드 메시지 후킹하기를 위해서 이 키보드 keyhook.dll 하고 hook main.cpp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keyhook.dl을 이제 메모리에 로딩해요.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을 해서 이제 로딩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이 함수를 사용해서 키보드 훅 체인을 등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응용 프로그램 들의 요 DLL이 다 이제 인젝션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입력된 응용 프로그램에서 키보드를 입력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키보드 프로시저가 그 이벤트들을 먼저 받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스 하는 건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시스 프로그램에 있는 그 hookmain.exe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notepad.exe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후킹을 한 다음에 얘가 훅을 해서 그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노트패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송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 그 익스플로러를 여셔서 그 다음에 그 노트패드를 선택을 하시면, 굳이 이거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이 notepad.exe 이를 보시면 이 키보드 hook.dl이 인젝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notepad.exe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얘를 실행을 하고 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프로그램들이 먹통이 되는, 그러니까는 뭐 그 우리 웹브라우저나 뭐 이런 애들이 다 먹통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소스를 조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노트패드이면, 노트패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실행을 시켰잖아요. 노트패드이면 이 프로시저가 바로 리턴해서 어플리케이션한테 이벤트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패드 쪽에. 근데 그 외에 그 어플리케이션이면 훅 체인의 다른 프로시저로 그냥 콜을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를 전달을 지금 해주는 것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수정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소스를 한번 볼까요? 소스를 한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훅 같은 경우는 로드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요 DLL keyhook.dl를 이제 메모리에 로딩 시킬 거고요. 이렇게 이제 로딩이 되면 이 안에 지금 우리가 훅 스타트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훅 스타트의 함수 주소값을 이제 요 API 사용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 이제 동작 시키면 이제 후킹이 시작이 되겠죠. DLL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요 DLL이에요. 자, 요 DL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DLL 메인 함수 하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이런 함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위치 문을 2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호출되는 이유가, 로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얘로 여기 이제 호출되는 이유가 프로세스 DLL이 로딩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DLL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제 뒷부분에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define process name은 우리가 notepad.exe로 이렇게 하나 고정시켜 놓고서 이제 볼 겁니다. 자, 프로시저를 보면 얘가 지금 이제 그 훅에 걸리는 애잖아요. 자, 요 상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는 똑같이 만들어진 애고요. 이랬을 때 요 타입을 보고 요 타입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거예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웹페이지 보고서 자세하게 그 의미들을 한 번씩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et module file name 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현재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을 지금 이제 읽어 올 거고요. 그 이름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그 프로세스 전체 파일 네임이 저장이 되고 앞부분에 이제 요 부분 떼어내고 남은 애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notepad.exe잖아요. 얘하고 지금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우리는 지금 노트패드에 있는 것만 지금 받아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얘가 이제 다 처리된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call next hook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훅 스타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는 애잖아요. 우리 .exe에서 호출을 하는 애가 얘예요. 얘는 뭐 하는 애냐? 얘는 앞부분에 있는 이 키보드 훅 프로시저를 훅 체인에다가 연결 시켜주는 게 다예요. 이게 연결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훅 스탑 같은 경우는 그 훅 체인에서 이제 빼주는 작업을 해주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면 여기서 있는 그 프로시저만 여러분들이 요 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사실은. 얘는 항상 해줘야 되는 애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조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디버깅 하는 것도 쉬워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실행시키는 애는 얘잖아요.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대충 알고 있으니까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맨 처음에 그 실행시키자마자 창에 얘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얘가 나오죠, 얘가. 우리는 일단 팁부터 필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거 실행시키고 문자열 서치해서 우리가 찾는 문자열이 얘니까 얘 찾아서 얘 더블 클릭하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가는 부분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에 여기에 요 주소값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 후킹하려고 쓰는 .dll 쪽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위쪽으로 쭉 이제 분석해 올라가서 시작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시작 부분에다가 그 BP 설정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로드 라이브러리 다 이렇게 호출하고 있고 우리가 앞부분에 다 받은 거잖아요. get process ID 이렇게 호출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서 여기 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훅 프로시저 훅 스타트 함수이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절체 있겠죠. 훅 프로시저를 이제 거는 애가 호출이 될 테니까 걔가 지금 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우리가 그 웹페이지에서 보면 파라메타들 순서들 이게 쭉 나오니까 그 파라메타들 순서들을 보고서 타입이 뭐다. 얘가 보니까는 타입이 얘가 지금 2다 라고 하면 얘가 키보드 관련된 애구나. 그 다음에 얘가 훅 프로시저 주소구나.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타입이랑 훅 프로시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구나는 대략적인 걸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쪽에 들어가서 디버깅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로시저 쪽 들어가서 이제 디버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DLL이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리디비즈에 옵션을 하나 더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옵션에 가서 이벤트에 가서 보시면 브레이크 온 뉴 모듈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면 DLL이 새로 로딩이 되면 그러면 디버깅을 거기서 멈추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옵션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훅 main.exe를 실행을 하면 얘가 지금 로드 라이브러리 사용해 가지고 DLL을 메모리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executable 마우스 그 모듈 창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새로 올라온 DLL들이 쭉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때 이제 거기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욱.dll을 더블 클릭하면 요 이제 DLL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DLL로 옮겨가게 되고요. 요 이제 DLL로 옮겨가면 이제 요 내용들을 가서 분석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사실은 다 주소값 같은 것도 다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1020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1020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더 이제 쉽게 DLL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오늘 해야지 되는 내용은 그 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훅 체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훅 체인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시저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과제예요. 시스템소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소스를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해요. 노트패드에 숫자 0을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트패드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1, 2, 3 이렇게 하면 1, 2, 3이 쳐지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0 이렇게 입력을 하면 0이 아니라 A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기록이 되게 전체적인 소스를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맨데토리고요. 얘는 옵션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트패드만 지금 후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후킹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맨 파라미터가 끝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이제 노트패드만 후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해놓은 거면 여기 PID 값, 프로시저 PID 값 이제 이용을 하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옵션이고요. 얘는 요 소스 만드셔서 실행시킨 거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과제예요, 과제. 수고하셨습니다.